네, 금요일 특이점 앞으로는 이제 전설의 귀환으로 좀 주제를 정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전설이라는 게 이제 과거에만 있고 현재 없으면 전설로 불리거든요. 근데 함께하는 전설들, 우리는 이를 리빙 레전드라고 부릅니다. 리빙 레전드 매니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엠비엔월드 박병주, 조선일 매니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도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심연상한가가 개편이 되면서 네. 월수, 화목 다 이제 쟁쟁한 매니저님들 함께 하는데 네네. 제가 월수, 화목팀도 있지만 금요일 라인업을 듣고 네. 금요일이 제일 기대된다. 진짜 이만큼 기대되는 라인업은 없다. 바로 박병주 매니저님, 조선일 매니저님 이제 함께하게 될 텐데 간단하게 각오를 먼저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병주 매니저님 네. 먼저 해볼까요? 네,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전설의 레전드 귀환이라고 소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스치면 상한가하고 저는 인연이 아주 깊은 전문가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여기서 5년 전에 해가지고 이제 2020년부터 그때 활동을 했었고, 네. 그리고 2022년까지 스치면 상한가에서 맹활약을 하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많은 수익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약간 좀 안식년을 가지면서 네. 그러면서 에너지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우리 시장이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검은 금요일이라고 명칭을 지었지만 예. 장기적으로 본다면 우리 시장은 이제 20년 전에 어떤 이제 20년 전처럼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그 대세 상승기가 와서 주식 투자를 했던 사람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풍요를 주었던 그런 그 기억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20년 후에 네. 그런 귀환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런 기회를 이제 많은 기회를 잡아들여 가지고 우리 스치면 상한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많은 경제적 그 부를 안겨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매니저님 얘기 들으니까 제가 예전에 매일경제TV에 신입으로 들어왔을 때 이제 스치면 상한가를 대타로 한번 MC를 맡은 날이 있어요. 그때 박병주 매니저님 정말 맹활약해 주셔가지고 진행자 입장에서도 정말 편안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앞으로 정말 거는 기대가 커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일 매니저님, 그리고 가장 최근에 저와 이제 방송을 진행했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시장일 때 진짜 조선일 매니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병주 매니저님도 그렇지만 시장에서 경험치가 그 어떤 매니저보다 많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보고 경험치로 대응을 한다면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이제 그 오래간만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게 원래 이제 다른 그 초대보다 같이 하자는 얘기를 듣고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예. 앞으로 사실 오늘 이제 첫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미사일을 쏴서 좀 네. 안 좋은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시장이 지금 조정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특히 지금 저녁을 드시고 난 다음에 한잔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예. 너무 드시지 마시고요. 오늘 좀 여러분들 속이 쓰려서 더 많이 드시는 분도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저도 이제 투자를 하면서 많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잘못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폭락을 해가지고 갖고 있던 주식들이 모두 떨어져서 너무 고생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때 지나오고 난 다음 보니까 그것도 여러분들 경험입니다. 근데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 건강을 잘 챙기셔야 되고요. 네. 분명 이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매번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가장 깜깜한 밤에 촛불 하나가 가장 낮에 떠 있는 태양보다 더 밝게 보인다고요. 예.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마음을 굳게 잡고 새롭게 출발한다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신다면 분명히 금년에 남은 기간 동안 많은 수익을 내실 겁니다. 여러분들 희망을 잃지 마시고 파이팅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이제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잖아요. 오늘 이 조선일 매니저, 박병주 매니저의 경험치를 듣고 인사이트 한번 얻어보시고요. 다음 주 시장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전략들 하나하나씩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특이점을 좀 넘어가 보기 전에 무엇보다 지금 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 오늘 시장을 좀 하락한 주요 원인으로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병주 매니저님, 네. 지금 일단은 지정학적 리스크, 뭐 이스라엘에서는 뭐 쐈다, 안 쐈다, 뭐 진실 공방이 점점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결국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지정학적 리스크가 얼마나 갈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시장이 좀 움츠려드는 시간 얼만큼 좀 지속이 될 거라고 보세요? 네.
지금 이제 오늘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이스라엘이 이란한테 이제 제복에 공격을 했었는데 그거는 제가 보니까 나 하겠다라고 예고를 했거든요. 네. 예고를 했는데 이제 그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오늘 저희들이 이제 한 12시쯤에 실행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터지면서 종목들이 많이 흔들렸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런 이란과 그 이스라엘 사태를 보면은 서로 약속 대련이나 하는 것처럼 또 이란이 그 예전에 그 이스라엘한테 그 드론과 미사일 쏘을 때도 미국 정보 당국한테 알렸답니다. 나 쏠 테니 준비해라. 네. 약속 대련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최근에 우리 시장이 이제 그 4월 이제 초부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4월 초에 고점을 찍었더라고요. 우리나라 그 코스닥이나 그 종합지수도 고점을 찍었는데 네. 시장이 이제 전체적인 시황이 하락으로 가는 가운데서 마지막 그 투매를 유발시켜서 심리적으로 악화시키는 그러한 그 요인일 것이다. 이란과 이스라엘 이런 그 사태 이 부분들은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보는 그 지표가 하나 있어요. 그거를 한번 간단히 보면서 보겠습니다. 어떤 지표죠?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 스치면 상가 카톡방에 그 1시쯤에 그때 제가 이런 멘트를 한번 날렸었죠. 지금이 바닥인 것 같다 그런 멘트를 날렸었는데 제가 보는 지표는 이겁니다. 그 코덱스 레버리지라는 그 이제 그 ETF 종목이 있어요. 네.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저는 항상 시장의 저점을 이런 그 이제 시장 외에서 찾는 게 아니라 시장 내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건데 코덱스 레버리지를 보면은요. 네. 재밌는 게 있는데 이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터져요. 그러네요. 너무 쉬워요. 자, 오늘 거래량 어땠나요? 제일 많네요. 엄청 터졌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터지면 주가 쭉 올라갔죠. 이제 이렇게 올라갔어요. 참고로 코덱스 레버리지는 뭐냐면 코스피 200 그 선물을 가지고 만든 ETF니까 예. 우리나라 그 종합 주가 지수, 즉 시황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지표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장중에는 거의 한 5% 이상 급락을 했어요. 그러면 급락을 하면은 이제 이거는 ETF 종목이기 때문에 이 ETF 지수가 빠지면 더불어서 종목들이 많이 빠지고 네. 더군다나 이제 코스닥에서 주식담보나 신용을 썼던 이런 물량들이 반대 매매가 많이 나왔어요. 이제 네. 여기 저점을 형성할 때. 그러면서 그 반대 물량을 이제 받아서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단순하게 이것만 본다라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뭐 장황한 얘기하는 것보다도 그냥 단순하게 요것만 본다면 단기적으로 우리 그 검은 구요일이 아니라 네. 오히려 지금은 저점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고 맞아요. 이런 네. 부분은 이제 4월 말까지는 반등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뭐 코덱스 레버리지가 이제 좀 거래량이 터져가면서 이제 상승에 대해 좀 베팅을 하는 시장 관계자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박병주 매니저님 이야기처럼 지난 주말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근데 우리 시장에서 사실 많은 분들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최근 한 2년 동안 많이 겪어 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에 타격을 주기는 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금방 한 3, 4일이면 시장이 소화하니까 다음에 다시 상승장이 오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제 시장이 강하게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쯤에서 이제 좀 마무리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도 이렇게 끌어내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어제 급등하고 오늘 이렇게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조선희 매니저님 예.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상승에 베팅을 하기, 상승에 우리가 좀 뭔가를 걸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지수를 아까 이제 박 매니저님이 말씀을 잘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예를 들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형제들이 있는데 보통 시가총액 10위권 내에 있는 애들이 시총을 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코덱스 아까 이제 레버리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을 같이 옆에 모니터링 하시면서 보시면은 네. 이제 투자를 해야 될 때인지 좀 쉬어야 될 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조금 이따가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실적 얘기를 제가 좀 이따 할 거예요. 예. 근데 중요한 게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투자도 주식 시장도 이게 시장입니다. 시장에서는 여러분들 가장 싸게 사서 가장 비싸게 팔아야 되죠. 자, 그런데 비싼 이때 여러분들 시장에 가가지고 가격을 깎으려고 하는데 깎지도 않고 오히려 프리미엄 붙여가지고 비싸게 파는 그런 상품도 있습니다. 자,
자, 그게 뭘까요? 실적 이렇게 안 좋을 때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실적이 좋아질 섹터, 업종군들을 모니터링, 대표적인 종목을 한 두세 개 정도 여러분들이 딱 관리 종목, 그러니까 종목 관심 종목으로 딱 세팅해 놓으시고 네. 그 종목들이 이 떨어지는 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대비적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에서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폭락하고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만약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 안 떨어진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 깎아달라고 하는데 안 깎아주고 오히려 프리미엄을 부터 붙여가지고 비싸게 파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장이 회복될 때 더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폭락장에 그리고 조정장에 여러분들이 겁을 먹고 네. 놀래가지고 선전매를 할 게 아니고요. 여유 있게 말씀드린 대로 사실 1분기 실적이 조금 있으면 발표를 합니다. 5월 16일까지 발표를 1사분기 때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그전까지 지금 발표를 안 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실적이 어느 정도 가이던스상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업종군들에 있는 섹터의 주요 3등까지 세팅을 해놓으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 있다가 그 종목들이 폭락을 함에도 안 떨어진다면 그 섹터가 장이 좋아질 때 더 싸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다면 결코 어려운 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어떤 섹터가 지금 딱 본보기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오늘 가지고 나온 섹터들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조금 이따가 이제 제 거 이제 멘트 할 때 나올 건데. 이제 오늘 공약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공약주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아갖고 네, 그래요? 섹터로 크게 얘기하지만 해주시면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예전에는 이제 반도체나 2차 전지를 많이 말씀드렸죠. 작년에. 작년에 제가 꼭 우리 앵커님하고 얘기할 때 꼭 세 가지 업종으로 꼭 얘기했습니다. 반도체, 그쵸.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세 개를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추가적으로 1, 4분기 때 제가 가만히 보니까 두 가지 업종군들이 더 좋더라고요. 어디죠? 작년 9월 달부터는 말씀드린 세 가지 외에 지금 두 가지가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저는 보통 이제 외국에 좀 가면서 모니터링을 좀 하거든요. 네. 어떤 업종군이 좋은지. 근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에 한번 일본에 갔었는데 깜짝 놀랐던 게 저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저 옆에 있는 와이프가 야, 일본이 많이 바뀌었네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가전제품을 파는 어느 가전제품을 파는 어떤 매장에 들렸는데 거기에 보통 옛날 같은 경우는 80년대, 90년대 같은 경우는 코끼리 밥통을 팔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가니까 전부 다 미용기기가 있더라고요. 미용기기. 그래서 예. 와이프가 미용기기만 있네 이러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그러면 미용기기를 봐야 되겠구나. 근데 미용기기 섹터가 좋습니다. 네. 두 번째는 작년에도 딱 9월 달, 10월 달에 계속 조선주 말씀드렸는데 제 이름하고 똑같아서 조선일은 조선주다라고 했는데 지금도 조선주가 좋습니다. 특히 이제 업종군 대표하는 게 한 5개 있는데 특히 조선 업종군에 이번에 또 부각이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전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 그렇지가 않았는데 갑자기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국지적으로 전쟁이 많이 늘어나니까 잠수함을 또 만드는 게 또 섹터가 부각이 되고 있어요. 잠수함? 그렇죠. 그래서 그게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바이든도 그제 이틀 전이죠. 네. 철강하고 중국의 철강하고 조선을 규제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반사익을 받는데 그런 업종분들이 오늘 굉장히 셌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섹터를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미용기기 그리고 조선 이 두 섹터 이야기를 듣는데 한 3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매니저님. 자, 그럼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시장에서 미리 좀 보고 여기가 시장이 하락할 때 그래도 좀 버틴다면 나중에 상승장에서는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힌트를 줬고요. 이에 대한 종목 공개는 잠시 후에 오늘 공약주에서 특별한 포트 대결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에 대한 이야기를 제 구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특이점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특이점은요. 이제 박병주 매니저의 특이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1,400원 트라우마, 아마 원달러 환율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1,400원을 저항선으로 지켜야 되는 건지 오늘 원달러 환율이 어제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1,382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1,380원대에서 좀 상회하면은 시장이 여기서 부담을 느껴가지고 지수가 좀 내려가는 경향이 좀 있는데요. 환율과 시장을 좀 관통하는 이야기들 지금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제 그 특별한 이슈로서 환율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환율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시장이 그 4월 달에 그 4월 중순으로 갈수록 시장이 좀 힘들 것이다라는 걸 환율 시장을 항상 먼저 예고를 해 줬죠.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의 그 달러 인덱스 그리고 이제 일본의 엔화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해 주었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간단히 환율에 대한 기초 지식을 이제 제가 이제 그 준비한 그 차트를 가지고 그걸 기초 지식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초 지식을 보면은 제가 준비한 그 원달러 환율 차트인데요. 그 환율이 이제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환율이 1,382원이 자 여기 보겠습니다. 그쵸. 자 준비한 자료인데, 자 거기서 보면은 요렇게 위로 올라가면 이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 대비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요렇게 밑으로 떨어지면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 증시가 급등을 했잖아요. 그게 환율이 어제는 밑으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급등한 것이고, 자 오늘 같은 경우는 다시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 검은 구요일 했지만 보니까 위 꼬리를 달았죠. 우리나라 그 종합지수는 아래 꼬리를 달았지 않습니까? 예. 많이 연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렇게 환율이 위로 올라가면 우리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질 것이다. 따라서 증시가 빠지는 거고, 이렇게 밑으로 가면 우리나라 경제는 좋아지니까 우리 증시는 올라간다. 이렇게 기초 지식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최근에 여기 이제 1,400원 여기는 굉장히 큰 저항이었어요.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지만 1,400원은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당히 지나가는 자리가 있어요. 투자 기법을 본다면 거기가 뚫리면 이제 1,440원까지 이제 가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그 환율이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면 안 되겠죠. 저는 결론부터 아까 말씀드린다면 저는 밑으로 한번 눌러줄 것이다. 그래서 자리 잡을 것이다. 한 1,360원 정도. 네. 그래서 그래서 기술적으로 올라오는 그 21선 이동평균선 있잖아요. 거기가 강력한 저항이 됩니다. 그러면은 요 1,360원까지 환율이 밑으로 강세를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코스피 지수가 4월 말, 제가 이제 시점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요 큰 거시적인 환율 시장을 놓고 보면은 5월 달은 별로 이렇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제가 4월 말로 이렇게 그 날짜를 딱 규정을 지었는데, 그러면 4월 말까지는 이제 원달러 환율이 강세를 보이면서 그래서 우리나라 오늘 코덱스 레버리지가 아래 꼬리를 달아줬잖아요. 거래량을 실으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저는 이제 전망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이제 환율이 다시 위로 올라가서 보는데, 제가 또 굉장히 또 중요하게 보는 게 있어요. 이제 제가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미국이 가장 무역을 맞이하는 국가가 1번 중국, 2번 멕시코 뭘까요? 일본과 멕시코? 뭐겠습니까? 정답은 멕시코입니다. 가까워서 그런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제 멕시코로 왜 이제 무역이 오히려 더 무역량이 많이 증가됐냐면, 네. 이제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중국을 견제하다 보니까 멕시코 쪽으로 무역을 많이 몰아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 경제가 상황이 좋아지는 거냐? 미국 경제가 나빠지고 좋아지면 미국 증시에 영향을 줄 것이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에 영향을 주니까 우리 환율에 우리나라 주가에 영향을 주잖아요. 봐야 되는 게 바로 멕시코 페소화입니다. 그거를 제가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오, 신선한데요? 자, 멕시코 페소화 차트를 보겠습니다. 예. 자, ม็식코 페소화 차트입니다. 최근에 위로 올라갔잖아요. 이게 멕시코 페소화가 급락을 한 거예요. 가치가. 우리 환율하고 비슷한 겁니다. 1달러 대비 멕시코 페소화가 지불을 많이 할 때는 약세잖아요. 네. 그러면 멕시코 경제가 지금 안 좋아진다. 그 말은 미국 경제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예를 보면 작년에 8월 초를 봐보세요. 8월 초를 보시면 멕시코 페소화가 여기서 위로 급등을 하잖아요. 요거 일봉이죠, 매니저님? 일봉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올라가냐면 작년에 11월 달까지 10월 말까지 계속 약세를 보여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미국 S&P 500을 보겠습니다. 네. S&P 500을 그때 당시 보면은 요때가 고점을 찍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작년 7월 말에 고점을 찍고 11월 달까지 계속 10월 말까지 빠졌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 부분 색깔 칠해 보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약세를 보였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이제 멕시코 페소화 화폐를 보면 그때 멕시코 페소화가
그때 약세를 보인 거예요. 미국 멕시코 페소 화폐가 왜 약세를 보였을까요? 바로 그때 미국 그 S&P 500 아니 스탠다드 푸어스에서 예. 미국 신용 등급을 그 8월 초에 깎아내렸잖아요. 아, 예.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충격을 받았던 건데 그럼 미국 증시가 충격을 받으면 이제 미국하고 가장 경제적인 거래를 많이 하는 멕시코 경제가 타격을 입으니까 멕시코 페소화가 약세를 보였던 거예요. 예. 그러면 최근에 보시면 멕시코 페소가 급격하게 약세를 보이고 있죠. 네. 자, 그때보다도 오히려 더 강하게 제가 색깔을 지워볼게요. 지금 거기 그 녹색선 121선 있잖아요. 네. 거기까지 경기선까지 그냥 그 뚫어버렸어요. 그만큼 뭔가 충격 내용이 좀 있을 것이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뭔가 삐그덕거리는 그런 부분이 지금 있지 않는가 싶어요. 저는 이걸 이제 뭐 물론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 단기적으로 저점을 잡아가지고 4월 말까지는 반등 오겠지만 이 환율은 또 미시적인 것보다는 거시적인 경제 상황을 말을 해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금 뭔가 미국 경제가 삐그덕거리고 지금 되고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될 것인가를 제가 그 이제 추정을 해본다면 그 최근에 미국 국채 10년물 그거를 제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미국 국채 10년물을 제가 준비한 자료를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미국 그 이제 JP10Y가 그 일본 국채 10년물 이자예요. 네. 0.84% 이자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일본 국채를 안 사고 미국 국채를 산 이유가 미국 국채 10년물은 이자를 얼마 줍니까? 4.53%를 주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58% 이자를 주죠. 그러면 최근에 이 부분이 일본의 엔화 약세까지 연결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의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약세를 보이면서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를 흔들잖아요. 예. 왜? 환차손을 입으니까. 그래서 이걸 봐야 되겠는데 그러면 여기서 미국 국채가 지금 현 왼쪽 보면 올라가고 있죠. 미국 국채 금리 이자 올라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최근에 지금 미국이 금리 인하를 6월 달에 한다 그랬다. 다시 연기했거든요. 뭐 최근에 보니까 연말까지 미루겠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거는 최근에 미국 경기가 좀 과열이 돼가지고 뭐 요즘에 구리값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투자도 많이 하다 보니 과열이 되면서 지금 물가 상승률이 6개월 내에 가장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 연준 당국에서는 경기가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결국 물가를 끌어올리고 결국은 미국 국채 금리를 끌어올리게 되는 거죠. 이거는 그 결국은 미래 기업의 실적들한테는 부담이 되는 요인이죠. 왜? 그만큼 기업들한테는 비용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 국채 수익률이 계속 그러니까 일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일본 국채 10년물을 사면 0.84%를 이자를 주잖아요. 근데 미국 국채는 4.56% 이자 주니까 일본에 뭡니까? 그 투자가들이 일본 국채를 팔죠. 그러면 엔화가 어떻게 됩니까? 약세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세를 보이는 이유가 지금 일본의 투자가들이 그 일본의 국채를 팔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미국 국채 이자가 이렇게 이자를 많이 주니까 지금 몇 배입니까? 엄청나게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엔화가 약세를 보이는 것이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그 최근에 이제 그 외국인 투자가들이 우리나라 국채를 팔고 있어요. 왜 그럽니까? 우리나라 국채 금리도 올라가면서 국채 시장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일본 엔화가 지금 154엔을 뚫었잖아요. 예. 그러면은 154엔 때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1,450원을 돌파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방어를 해주고 있어요. 1,400원 못 올라가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 이제 미국 경제까지 안 좋게 영향을 미치고 그럼으로 인해서 멕시코 페소화가 드디어 지금 현재 아까 봤다시피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뭐 그렇지만 그렇다면 당장에 뭐 엔화가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1,450원을 가서 우리나라 시장이 급락이 나오느냐 그거는 이제 나중에 문제고 단기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단기적으로 본다면 오늘 그 이제 2,550대 그 부분에서 저점을 형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이제 뭐 1,460원까지 다시 한번 약간 수그리고 네. 또 엔화도 약간 그러면서 또 아까 멕시코 페소화도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간 눌림목을 줄 때
그 미국 증시나 우리나라 증시가 한 4월 말까지는 생각보다 센 반등을 저는 기대할 수가 있다. 그러면 거기서 반등 올 때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슬기롭게, 지혜롭게 위험 관리를 잘하면 된다 이거죠. 위험 관리를 잘해가지고 다음에 오는 5월 달에 그런 좀 약간 어려운 상황. 네. 제가 5월 달에 왜 어려운가는 과거에 우리나라 증시 통계가 있거든요. 그 부분도 제가 약간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장장 한 10분 가까이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진짜 신선하게 멕시코 페소화에 대한 견해는 전 처음 봤거든요, 사실. 네. 보니까 멕시코 페소화가 약세를 보일 때 미국 증시도 함께 좀 삐그덕삐그덕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네네. 저는 그래서 거기도 결론을 좀 지어서 얘기를 해보면 미국 증시가 미국 경제가 삐그덕삐그덕한다라고 한다는 건 오히려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여기서 연결고리를 잡아갈 수 있는 건가요, 매니저님? 근데 이제 그 현재는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는 약간 미뤄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미국 경제가 너무 과열이잖아요. 네. 국제 구리값이 폭등한 이유가 구리 같은 경우는 닥터 구퍼라 해가지고 그쵸. 세계 경기가 좋아지는 가늠자인데 그만큼 경기가 좀 이제 뜨겁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 연준 당장의 금리를 인하를 6월 달에 하겠다. 그다음에 9월 달에 하겠다. 이제 연말까지 미루겠다. 그런 얘기가 나온 이유가 그런 부분이 될 것이고요. 결국은 증시가 하락을 해야 어느 정도 이 경기 과열을 좀 시키는 것이고 또 그리고 또 그 분기적인 그 이제 특성상 제가 한번 그거를 미국 증시를 보면서 또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쉬운 거예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 시장을 우리 매일경제 TV를 시청할 때 중요한 게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시황관이 내일 지금 좋아지고 있는 거냐 나빠지고 있는 거냐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은 캔들이라 하는 겁니다. 제가 미국 다우지수 캔들을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이게 1분기예요. 1분기라는 것은 올해 1월 달부터 3월 달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2분기예요. 2분기는 2월 달부터 6월 달인데 지금 2분기 색깔이 지금 음봉이잖아요. 그러니까 음봉으로 빠지면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음봉으로 빠지면 계속 빠지죠. 지금 2분기 때는 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월봉을 보더라도 지금 보니까 벌써 5개월 선을 깼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2분기 때는 뭔가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이거는 이제 선행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이고 제가 그런 부분들을 후행적으로 해석하는 게 바로 멕시코 페소화 움직임, 그다음에 이제 미국 국채하고 일본 국채의 차이. 그런 차이들도 결국은 현재 경기가 좀 과열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국자들은 암만 해도 자기들이 지금 금리 인하를 못 하고 있으면서도 네. 제발 경기가 시켜가라. 주시가 빠져라. 좀 빌고 있지 않는가. 나중에 좀 빠진 다음에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네. 길게 본다면 좀 제발 시켜가자라는 것이 네. 시장에서는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리빙 레전드답게 지표도 진짜 많이 갖고 오셨고요. 이에 대한 인사이트도 확실하게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 강조를 많이 해주셨어요. 환율이 올해 들어서 1,300원 이하로 내려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조선님 매니저님. 그러다 보니까 요즘 섹터 얘기할 때 수출 많이 하는 섹터, 그리고 환율에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조선님 매니저라면 지금 환율 수혜 섹터들에 좀 관심을 가질 때라고 보십니까? 가져야 되는데 우선 이제 질문한 것 중에 하나를 고치고 갈게요. 네. 1,290원까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있었는데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제가. 네. 이게 이제 우리 박민희 전님이 환율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1,450원 이상 올라갔던 게 지금 이제 연봉을 보고 계십니다. 환율에 대해서. 그래서 1998년도 IMF 때, 그리고 2008년도 리먼 사태 때, 그리고 2009년도, 그리고 1,450원이니까 사실 2022년도 때 1,444원까지 올라갔는데 1,450원이 아닙니다. 자, 1,450원 이상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는 큰 난리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보십시오. 큰 난리가 났습니까?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게 왜 8년인가 하고 생각해 보면 이게 전 세계를 움직이는 인비저블 핸드는 미국입니다. 네. 미국의 정권 이상하게 각국의 특정하게 있는 이슈들 중에서 각국에 있는 정부와 그리고 미국의 국가 수장이 바뀌는 톱니바퀴처럼 돌아갈 때쯤에서 맞아 떨어질 때가 거의 한 10년이나 20년에 한 번씩 이렇게 8년 단위로 대혼란이 올 때가 있었거든요. 자, 여러분 1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14년도, 2015년도에 많은 분들이 와 죽겠다 이랬습니다. 와 죽겠다. 왜? 그때도 엄청나게 조정을 했습니다. 2011년도 때 차화장에서 2년, 3년 동안 13년까지 올라갔다가 차화장에 조정을 하니까 2013년, 14년부터 많은 분들이 더 이상 주식을 하면 안 되겠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제약바이오 업종군들이 그때부터 2014, 15년 올라가면서 특히 한미사이언스가 막 한 50배 정도 올라갔죠, 그때. 그러면서 제약바이오 업종군들이 2년, 3년을 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힘들어 죽겠죠? 근데 가만히 보시면은 모든 분들이 주식하면 안 된다라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4년, 5년 동안 화랑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여러분들 악재여서 폭락이어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주식을 하면 안 된다가 아니고요. 아, 기회가 왔구나. 이런 때는 내가 정말 좋은 종목, 여러분들 뭐 작년에도 2차 전지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도 새롭게 그 바턴을 이어받고 갈 업종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종군들을 여러분 유심히 잘 보고 있다가 그런 업종을 고르셔야 돼요. 사자는요, 나대지 않습니다. 가만히 숯불 속에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요. 네. 내가 잡아먹을 먹이 하나만 유심히 보고 있다 그 먹이만 잡습니다. 여러분 지금 딱 그때고요. 네. 아까 이제 업종을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으로 환율이 이렇게 급등을 하면 달러 강세를 보이면 연관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업종군들이 있습니다. 한 100%를 그러니까 달러가 100%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 업종 100%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그렇죠. 그리고 요즘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조선 이런 업종군들이 거의 한 80에서 90% 이상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종군들이 오늘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뭐 고점 종목도 있고 계속 올라갈 종목들도 있는데 그런 업종군들은 여러분 유심히 잘 보시면 거기서 또 새롭게 올라갈 종목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은 엄청나게 자동차 가격이 그죠? 주가들이 특히 도요타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7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금년에 작년부터 해서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우리 종목들은 왜 안 올라가고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저 PBR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이슈가 많습니다. 또 거기다가 작년에도 그랬지만 금년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업종군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 사실 금년에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컨센서스를 보니까 삼성중공업이 작년 대비 올해 매출이 50% 이상 늘어나고요. 다른 기업들은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신조선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작년 1년 전 대비 한 9%, 10% 가까이 올라갔는데 그러면은 이 수량이 그러니까 P가 아니죠. Q가 떨어져도 P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걸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종군들이 좋고요. 그리고 우리 업종군들이 여러분 가만히 보면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미용기기 업종군들이 거의 한 80% 이상이 전 세계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등이 중국이고 2등이 브라질인데요. 브라질 쪽도 엄청나게 지금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그런 업종군들 보시면 이 3개, 4개 업종군들이 제가 보기에 금년에 가장 강하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현재처럼 시장이 어려워도 위기는 항상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조선희 매니저가 이야기했고요. 반도체와 자동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환율 수혜에 대한 이 섹터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좀 해줬습니다. 자, 환율 이야기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선희 매니저의 특이점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힘들 때는 조선희 매니저는 실적주를 꼭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오프닝에서도 이야기를 실적에 대한 이야기 5월 중순까지 이제 다양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돈을 잘 벌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기업들은 아무래도 앞으로 더 많은 주가 상방을 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에 대한 특이점 지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걱정이 지금 많으시죠? 원래 1, 4분기 때 1분기 끝나고 난 다음에 보통 5월 16일까지 KRX 거래소에 보고를 합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발표하는 그런 기업도 있고 너무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또 늦게 발표하는 기업들이 있죠. 자, 근데 여러분들 다음 주에 또 발표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 아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기업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목요일은 아마 삼성중공업 그리고 금요일이 HD 현대 HD 관련 해양조선 관련이 있는데 두 개, 세 개가 굉장히 강하게 제가 보기에 매출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섹터들도 있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업종군에서 특히 이제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러는데 굉장히 경기가 안 좋다고 그러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아니고 일부 기업들 그리고 일부 섹터에 있는 일부 업종군들이 굉장히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사실 우리 국민들, 우리나라 전체를 GDP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은 오늘도 보시면은 주가가 잘 빠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 중에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작년에 말씀드렸던 반도체나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오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달러를 많이 벌어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작년에 좀 많이 그리고 금년에도 1년 이상 많이 힘을 썼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그런 타이밍이죠. 이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아까 말씀드린 두 개 섹터입니다. 미용기기 섹터하고 조선 섹터를 보고 있는데 네. 조선업종군들은 다음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대규모 IR부터 시작을 해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되면 제가 지금쯤 여러분들 사셨던 분들은 지금도 수익이 좋지만 다음 주에 한 일주일까지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급등했다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충분히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이벤트 드리븐으로 해서 거래를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미용기기 관련주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오늘 보면은 미용기기 관련주들이 오히려 잘 안 빠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죠? 제이시스 메디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있는 종목들은 좀 빠지는 종목들만 나오네요. 네, 근데 거의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은 한 4종목을 보고 있는데 예. 그 종목들은 잘 안 빠지고 있어요. 예. 근데 그런 종목들이 왜 그러냐면 한 일주일 전에도 어느 경제 신문사에서 발표가 나왔었는데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실적 장세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특히 미용기기 여러분들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얼마나 오래 살고 싶었으면 미국에서 나온 노아의 종말 그 책을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걸 보고 야 이거 진짜 가능한가? 왜? 여러분 그러니까 에이징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미국에서는 의사들이 뭐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병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은 어떻게 됩니까? 치료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늙는 거는 이제 앞으로 더 이상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전 세계 많은 기업들, 특히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안티에이징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눈으로 딱 봤을 때 뭐예요? 보이는 거는 바로 피부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도 이 피부 관련, 피부 미용 관련해가지고 의료기기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오죽했으면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우리나라의 미용기기를 사고 싶어서 안달이겠습니까? 특히 특이하게도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인구도 전 세계 랭킹 5위 안에 들어가는데 많이 팔죠 거기. 네, 많이 팝니다. 근데 특이하게 이 브라질 같은 경우는 엉덩이가 빵빵한, 쉽게 얘기해서 엉덩이가 큰 사람들이 미남이고 미인입니다.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다른 부위에 있는 이 지방들을 엉덩이에다 갖다가 이렇게 습입하는 그런 수술도 많이 하고 있다는데 굉장히 많이 뭐를 하고 있습니까? 미용기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특히 이제 한류가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한류 그죠? 네. 보이그룹 걸그룹들이 많이 또 일조한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이 한류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런 기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미용기기 업체들이 지금 브라질 그리고 뭐 가까운 동남아에 있는 뭐 옆에 있는 우리 일본도 그렇고요. 태국 그리고 전 세계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게 미국하고 지금 유럽에 지금 잘 안 들어가 있는데 미국, 유럽은 금년 1, 4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여기 지금 나와 있네요. 이 4개 중에 맨 위에 있는 파란색을 빼고요. 이 4개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셔야 될 종목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 실적도 좋은데 이 기업들이 매년 평균 한 5년 동안 30 내지 50% 가까이 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 성장을 30 내지 50% 하는 기업들이 몇 개나 될까요?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 다음 주 발표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미용기기 관련 기업들은 매출이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특히 미용기기가.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관심을 놓으시면 안 되고요.
증시가 환율이 뭐 1,400원 올라가서 폭락을 한다? 이건 여러분들 손절매하고 도망갈 게 아니고요. 또 이민 얘기가 나오던데 이민 갈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민 갈 생각하지 마시고 대한민국에 있는 전 세계 1등 기업들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이런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공략하시는 그런 좋은 길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동성 장세에서는 실적뿐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변동성 장세, 그렇다면은 일단 미용기기에 대한 강조를 상당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뭐 미용기기가 실적 좋았던 거는 사실 뭐 2년 전부터 계속 꾸준히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거는 조선일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조선 섹터가 여기서 좀 강하게 튀어 올라갈까? 좀 사이클을 타고 올라갈까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조선희 매니저님 보셨을 땐 지금 조선 섹터가 좀 반등해주는 시기가 제 타임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게 조선 섹터는 꼭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원래 이제 9월 달이죠. 그때 우리 앵커님하고 나와서 막 얘기를 하다가 그때 그때도 이제 한 종목을 추천을 드렸는데 바로 그 종목이 30% 이상 급등을 했죠. 며칠 만에. 근데 그때 이슈는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것인가였고요. 사실 지금도 금년에도 약간 문제가 지금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작년 9월 달하고 제가 이제 데자뷰를 보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그때도 이 기업들이 실적이 막 좋다가 갑자기 후반 가격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뚝 떨어졌거든요. 아, 예. 예, 그렇죠? 근데 지금 여러분 보세요. 미국이 이틀 전에 바이든이 철강과 지금 조선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면서 분명히 지금 제재가 들어갈 겁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주가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철강 가격도 올라갈 수가 있단 말이죠. 아, 예. 그렇죠. 그러니까 리스크는 하나 있습니다. 조선 주들이 분명히 좋아요. 왜냐하면 조금 이따가 제가 이제 종목 선택에서 말씀을 드릴 때 네. 한 1년 동안에 10%가량 올라갔어요. 신조선가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배를 만드는 가격이 10% 올라갔다는 얘기 엄청나게 올라간 겁니다, 지금. 그래서 당연히 수치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잘 가고 난 다음에 중국에 합법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제재를 가하면 네. 분명히 철강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작년 9월달, 10월달 이후에 갑자기 후판 가격이 올라갔거든요. 그때하고 비슷한 맥락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피하신다면 분명히 조선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특히나 한 두 개 종목은요, 두세 개 종목들은 굉장히 핫 이슈입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년에 없었던, 2, 3년 전에 없었던 특히 방산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핵잠수함을 만들어야 되는 게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 몇 개 없어요. 네. 우리나라 기업들 2개가 굉장히 강한데 그런 기업들을 보신다면 앞으로 투자에는 이런 기업들을 봐야 되겠다 하고 여러분이 힌트를 얻으실 겁니다. 네, 첫 번째 후판 가격 그리고 철강 가격이 어떻게 올라가는지에 대한 여부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핵잠수함이 또 추후 조선 섹터의 어떤 모멘텀이 좀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주 매니저님은 조선주 어떻게 보시는지 되게 궁금하고 네. 조선 매니저가 이야기했던 후판 가격. 근데 지금 뭐 조선이 슈퍼사이클로 돌아가고 있는 추세인데 후판 가격이 큰 영향을 미칠까요?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20년 전에 조선주들이 엄청 시세가 났거든요. 네. 근데 그런 시세가 나고 나서 또 다른 시세가 나려면은 뭐 이렇게 한 10년 이상 혹은 20년 이상 좀 눈물 젖은 고개를 넘어야 되는데 네. 이제는 거의 넘었지 않는가 싶어요. 아, 한 넘었다.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조선주들이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어제도 현대 HD 현대조선이나 그다음에 그 하나솔루션 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장중에 15%까지 어제 급등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또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좀 하락하는 가운데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또 플러스로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조선주들이 단기적인 이슈가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라는 회사가 상장 IPO 이슈가 있죠. IPO 이슈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동안에 보면은 IPO를 좀 시가총액이 큰 이런 업종에서 해당되는 종목이 이제 IPO를 하면 IPO 직전까지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주가 관리를 하는 것도 그런 측면도 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조선주들의 그 추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하나솔루션이
전체적인 대형주에서 가장 크게 올랐었고 우리 현대 삼성중공업도 어제도 그동안의 박스권을 뚫었고 오늘 또 양봉으로 아래꼬리 긴 양봉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추가적으로 다음 주에도 또 상승 여력이 있다. 더군다나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우리 시황이 또 반등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조선주 같은 경우는 한 5월 초까지는 그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다음에 후판 그 부분은 결국은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 그런 부분과 또 맞물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은 또 내가 다음 또 네. 수침의 상한가 시간에 제 견해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믿을 건 오직 실적뿐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선과 미용기기에 대한 강조를 했고요. 그 조선과 미용기기 그 안에서 아주 엑기스 같은 종목은 이제 이어지는 특별한 포트 대결에서 조선인 매니저가 바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특별한 포트 대결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